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3개월간 치매 환자 연기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김영수 씨, 올해 84살입니다. 영수 씨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상경에서 철물점 점원으로 시작했고요.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공사장 인부일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건축자재 상회를 차렸고 40년을 버텨내며 중소건설자재 유통회사로 키웠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준 씨 48세로 대기업 부장, 딸 지혜 씨 45세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막내 아들 태민 씨 42세로 학원 원장입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자녀들이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평범한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죠. 영수 씨는 손주들이 TV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구나. 그런데 밥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영수 씨가 80년대 초 시장통에서 외상값 받으려고 밤새 기다렸던 이야기, IMF 때 어떻게 회사를 지켜냈는지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큰아들 민준 씨는 휴대폰만 보고 딸 지혜 씨는 남편과 귓속말만 하고 막내 아들 태민 씨는 아이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일부러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또 옛날 얘기하시네. 벌써 몇 번째야 그 이야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시잖아. 요양원 가실 정도는 아니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재산을 보관하는 금고일 뿐이구나. 그날 밤 영수 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지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자식들은 나를 걱정할까? 아니면 재산 정리부터 생각할까?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 단계, 행동 패턴까지 전부 외웠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영수 씨는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 진단서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민준 씨가 진단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는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읽을 줄 압니다. 그 눈빛은 기회를 포착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부터 영수 씨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3일 후 민준 씨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 씨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요. 만에 하나 아버지가 실수로 돈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실수로? 영수 씨는 40년간 회사 장부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에만 서명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절차상. 서류 제목을 보니까요.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아무것도 아닌 서류치고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진단 10일 후 딸 지혜 씨가 팸플릿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실버타운의 최고급 요양시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는 곳이에요. 가격을 보니 월 500만 원. 영수 씨 연금이 월 300만 원인데 차액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 자동이체로 영수 씨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군요.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통장 건강 말고요. 5일 후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자녀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는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다 들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왜? 아파트가 지금 괜찮잖아. 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면 유지할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30년 할부로 산 그 집을
어차피라는 단어로 처리하는 겁니다. 진단 20일 후 막내 아들 태민 씨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이 왔어요.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할아버지가 곧 우리를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잊으실 수도? 아니, 잊으시기 전에였습니다. 자, 할아버지 가운데 앉으세요. 가족 사진 한 장 찍어요. 찰칵, 찰칵. 좋아요. 이거 크게 뽑아서 요양원 방에 걸어드리면 되겠다. 사진 찍는 내내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받고 태민 씨는 각도만 신경 썼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추억? 아니면 증거? 진단 45일 후 자녀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영수 씨는 방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버지 상태면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 없다고 판단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전부 대신할 수 있어. 재산관리부터 처분까지.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빠르네. 빠르다는 게 뭐가 빠르다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면 절차가? 오빠, 근데 아버지 회사 주식은 어떻게 돼? 그거 지금 시세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3등분하면 되지. 80억? 40년 일해서 만든 회사를 나중에 3등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진짜 치매 맞나? 가끔 보면 멀쩡한 것 같던데. 어차피 의사 진단서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어차피 충분해. 그 단어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단 67일 후 영수 씨는 실수로 민준 씨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이 보였습니다. 민준 아버지 통장에서 5천 인출했어. 민준 아내 뭐하게? 민준 우리 집 리모델링 계약금. 민준 아내 아버지가 아시면? 민준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거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뭐. 나중에 상속받을 돈. 아직 영수 씨가 살아있는데 이미 그 돈은 영수 씨 돈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3개월간의 녹음 파일 40억 원, 통장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무법인 상담 기록,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나는 3개월간 연기를 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보는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통장으로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쾅!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너희가 지난 3개월간 한 모든 말과 행동. 전부 여기 있다. 지혜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민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여보,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직 멀쩡하신데요? 멀쩡해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저희 목소리. 두 번째, 아버지 회사 주식은 어떻게 돼? 나중에 우리끼리 3등분하면 되지. 어차피 의사 진단서 있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민준아, 예, 5천만 원. 우리 집 리모델링 계약금으로 썼지? 그건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라고 했지?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말이야.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3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다. 공증까지 다 받았어. 아버지. 내 재산 120억. 그중 70%는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 네. 나머지 30%, 그건 너희가 가져갈 수 있다. 잠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딴 조건이 있다. 조건 첫 번째. 앞으로 2년간 한 달에 4번 이상 방문할 것. 돈 얘기, 재산 얘기는 일체 금지.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러 오는 것. 조건 두 번째. 내 회사 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 나는 아직 현역이다. 은퇴는 내가 결정한다. 조건 세 번째. 한 달간 연락 금지. 지금부터 한 달간 문자도, 전화도, 방문도 금지.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이 조건을 지키면 2년 후 재산을 나눠주겠다. 지키지 못하면 전액 기부한다.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해. 영수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전부였다. 그런데 너희에게 나는 뭐였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가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정적이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자유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영수 씨는 김영수였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지갑도 아닌 그냥 나. 4주가 지났습니다. 35일째 밤 11시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게 뭔데? 제가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 됐다. 이제 자거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50일째 지혜 씨한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라니. 아버지, 저는 의사입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제 아버지는 환자 취급했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90일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민 씨였습니다. 아버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장을 봐왔습니다.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서툴렀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태우고 밥은 질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민 씨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왔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매주 목요일 저녁 소주 한잔하러 왔습니다. 회사 얘기도 돈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에서 영수 씨는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민준 씨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지혜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 장을 보러 영수 씨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진짜로요. 시장을 걸으며 지혜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가끔은 시시콜콜한 동네 뒷담화도. 그냥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태민 씨는 가끔 불쑥 찾아왔습니다. 항상 뭔가를 들고.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지 이 영화 재밌대요. 같이 보실래요? 태민 씨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녀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원장 얘기 좀 하려고.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해. 봉투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70% 기부한다고 했지? 그거 취소한다. 너희가 자격을 얻었어. 자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다. 너희는 한 번도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고, 한 번도 나를 짐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맞다. 민준 씨가 울었습니다. 48세 대기업 부장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은 있다.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 얘기는 꺼내지 마라. 내가 죽은 후에도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가 물려받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 84살입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회사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자녀들은 매주 찾아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영수 씨를 좋아합니다. 진짜로. 지난주에 막내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건강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건강해져요? 그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수 씨는 2년 전 치매 연기를 했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는 것, 가족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수 씨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요. 영수 씨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 진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깨닫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기억을 잃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걱정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